자, 이번에 우리가 학습할 개념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입니다. 제목에서 드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조건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핵심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명제 P면 Q이다. 이 명제는 여기 가정, 결론이 각각 조건인 거죠. 이게 참일 때는요, 이제 우리가 명제 자체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참거짓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 녀석의 진리집합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봤을 때 P가 Q 안에 들어가면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죠. 참일 때는 저게 참인 게 밝혀진 명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P이면 Q이다를 이 앞에 화살표로 두 개를 이렇게 줄을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이면은요. 그리고 거짓이면은요. 참고로 알아두기만 하세요. 거짓이면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짝대기를 하나 긋습니다. 이게 거짓인 경우가 되겠어요. 거짓인 표현, 참일 때는 이렇게 두 줄을 긋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 가정이죠. 이제 참인 걸로부터 참인 게 밝혀진 상태예요. 즉 진리집합 P가 Q 안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이 앞에 있는 이 가정을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결론을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옛날에 알려줄 때는요, 이게 헷갈릴 땐 이렇게 외우라고 선생님이 시켰어요. 그래서 자, P에서 화살을 딱 쏴서 Q가 맞았잖아. 화살 맞으면 P가 나겠지? 그래서 얘가 화살 맞아서 필요 조건이야. 나머지 애가 충분 조건이고. 요렇게 해서, 예, 요렇게라도 제발 외우시라고. 네. 예, 정 기억이 안 나면 요렇게도 한번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이게 지금 참인 거죠. 그럴 때는 당연히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 안에 포함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밑에 문제를 한번 봐보죠. 자, x는 2가 p 조건 p가 되고요. x제곱은 4가 조건 q가 되겠습니다. 그럼 q의 진리집합을 구하게 되면 제곱해서 4가 나온 건 2하고 마이너스 이 두 개가 있고요. p의 진리집합은 지금 2 하나밖에 없죠. 보시게 되면 p가 q 안에 포함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명제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고요. 여기서 충분 조건은 뭐가 되냐면 p가 되고 필요 조건은 q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PQ는 대문자로 쓰면 안되겠죠. 조건이니까 PQ 이렇게 우리가 두 녀석의 포함 관계를 보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찾아낼 수 있죠. 자, 두 명제 이제 P이면 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참이면 우리가 이것을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니까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이제 중요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집합 P가 Q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동시에 Q가 P 안에 들어가기도 하죠.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얘기가 되고요. 우리가 얘를 조금 어려운 말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용어 자체는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동치명제라고 합니다. 알아두셔도 나쁠 거는 없어요. 동치명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P와 오른쪽에 있는 Q가 같을 동 값치자 똑같은 값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문맥적으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란 얘기입니다. 양쪽에 있는 문장 자체가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랬을 때 얘도 화살 맞고 얘도 화살 맞으니까 둘 다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니까 이럴 때 PQ를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P면 Q이다가 동치명제이면 동치명제의 기호죠. P면 Q이다가 성립하고 Q면 P이다도 성립하면 이렇게 길게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동치명제라고 용어 공부하면 끝나는 건데. 그죠? 여러분들 어쨌든 교육과정에 포함은 안 되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P면 Q이다가 성립하고 Q면 P이다가 성립하면 진리집합 상계에서는 P가 Q 안에 포함되고 Q도 P 안에 포함되므로 이게 두 집합의 뭐의 정의였어요? 두 집합이 같을 정리였죠. 두 집합의 상등의 조건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를 동치명제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심화로 알아보게 되면 동치 관계에 있는 명제는 진리값이 같습니다. 자, 역의 진리값이 같아요. 자, 우리가 원래 P면 Q이다는 그게 동치명제든 아니든 상관없이 대우는 원래 명제와 항상 참거짓이 똑같았는데 역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었죠. 근데 그 역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다 안 적었는데 심한 내용이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PQ가
동치 명제면, 즉 P이면 Q이고 Q이면 P다가 성립하면 이것이면 원래 명제와 역 명제는 서로 참거짓이 같다. 본래 명제와 역은 서로 참거짓이 같다. 무슨 말인지 하셨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참거짓이 같다. 대우뿐만이 아니라 역도 참거짓이 같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밑에 보기 문제 한번 볼게요. A, B가 실수일 때 다음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요? 보기들 1, 2, 3번에 어떤 조건인가? 이거 괜히 여기다 적었다. 여러분들 열심히 적었죠? 네, 미안합니다. 열심히 적었죠? 근데 밑에 풀이 좀 쓸게요. 자, 1번. 을 쓰기 전에 먼저 이거 해석해 봅시다. 어떤 두 실수의 제곱합이 0이다 라는 얘기는 이거 해석하게 되면 뭐였죠? 그렇죠. A도 0이고 B도 0이다 였어요. 그렇죠? 자, 1번은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건이 이 조건의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포함되죠. A도 0이고 B도 0인 건 A, B 중 적어도 하나 0인 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은 1번의 충분 조건이 됩니다. 충분 조건이 되고요. 자, 2번은요. 2번 안에는 A도 0이고 B도 0인 것도 있지만 0이 아닌 애들도 무수히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A가 0이고 B가 0인 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절대값의 합이 0이다. 어떤 수의 절대값도 항상 0 이상이잖아요. 이 녀석이 어떤 실수의 제곱합이 0일 때 그 두 개가 모두 0인 이유는 얘네들이 항상 0 이상인 두 수기 때문에 0 이상인 두 수를 더해서 0이 나오는 경우는 모두 0이 되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절대값도 0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이 0이라는 얘기는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과 3번 조건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관한 기초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핵심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 봅시다. 조건 PQ의 진리집합 라지 P, 라주 Q에 대해서 P가 Q 안에 포함되면 P는 충분 조건, Q는 필요 조건이 된다. 쉽게 얘기해서 더 덩치가 큰, 포함하고 있는 큰 집합이 필요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PQ가 완전히 똑같으면 그죠?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보죠. 자, 기초 문제지만 기초 문제 같지 않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푸는 거고요. 자, 일단 이 절대값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학습했었죠. 이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에는 식이 오고 여기 있는 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보다는 크고 붙이지 않은 것보다는 작다라고 그랬죠.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P는 보시게 되면은요,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PQ의 지리집합 사이에서 Q가 P 안에 포함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1은 없지만 얘는 1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집합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Q가 P 안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P가 더 덩치가 큰 집합이기 때문에 P는 필요 조건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명제로 봤을 때 Q이면은 P다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P가 화살 맞아서 P가 났으니까 필요 조건이다.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X가 0보다 크고 그리고 Y도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Q는요. 더한 게 0보다 크고 곱한 게 0보다 크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곱한 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맞죠? 부호가 같아야지 곱했을 때 0보다 크죠. 그리고 나서 부호가 같은 두 수를 더해서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이게 두 개를 종합 한번 해보게 되면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PQ가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똑같죠. 자, 다음 문장 볼까요? 자, P는 12의 양의 약수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양약수 쓰게 되면 1, 2, 3, 4, 6, 12가 되고요. 자, Q는 6의 양의 약수죠. 1, 2, 3, 6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진리집합 Q가 P 안에 포함되니까 P는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덩치가 더 크죠.
덩치가 더 큰데 더 필요해.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P 볼게요.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조금 정확하게 외웠으면 좋겠네요. 자, P는 X는 정수고 Q는 유리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잘하면 알겠지만 당연히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P가 Q 안에 들어가는 집합이 되기 때문에 P는 Q의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옆에 기초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자, 첫 번째 문장은 얘를 풀게 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X는 3이다가 X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 안에 포함이 되죠.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P가 Q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P가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본 거니까요. P는 충분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양변을 Z로 나눌 수 있는데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눠서 등호가 유지되는 경우는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었을 때죠. 그래서 얘는 Z가 0일 때도 똑같고요. 그 다음 Z가 0이 아닐 때 X, Y가 같아서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P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있는데 Q는 이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Q의 조건이 P의 조건 안에 포함되고 같지는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가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장. 자, P는 X는 1 또는 2다 라는 거고, 자, Q는 이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1이거나 또는으로 연결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은 X는 2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PQ가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P로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두 개짜리 집합이 똑같은 거죠. 자, 다음 문장. P는 4의 양의 약수니까 집합으로 쓰게 되면 1, 2, 4가 되겠고요. Q는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가 되겠습니다. 딱 봐도 P가 Q 안에 포함되죠.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에 관한 대표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처음 우리가 풀어야 할 유형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관계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핵심 내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제 P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가 표기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저 명제 참이면은 이렇게 두 줄을 긋는 화살표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P면 Q이다가 같이 나타냅니다. 이때 여긴 이 P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 두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중에서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Q를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는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참거짓을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이 명제가 참이면은 우리가 이 P 명제, 이 P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P, 그 다음에 Q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한다면 P가 Q 안에 이렇게 포함될 때 저 명제가 참이 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집합에서 봤을 때 포함되는 작은 집합,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하는 큰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집합을 봤을 때 어떤 걸 성립하냐면 P가 Q를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P가 필요 조건이니까요. 그런데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는 P는 Q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P가 Q를 포함하면서 더 덩치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죠. 1번 이거 여러분들 많이 봤던 거죠. 딱 보고 나서 아, 이거는 X는 0 그리고 Y도 0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콤마가 보통 이제 그리고를 나타내기는 하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X는 0 그리고 Y는 0. 그 다음에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X는 0 또는 Y는 0. 그쵸?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1번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진리집합을 봤을 때 얘는 X도 0이고 Y도 0인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고요. 얘는 X, Y가 적어도 하나인 합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1번은 P가 Q 안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은 아니게 됩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을 보시면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지금 이 P 조건에다가 좌변과 우변의 G를 곱한 게 이 Q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부등식에서는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문제 조건에서 G가 양수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등식에서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원래 부등식이랑 사실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녀석은 두 진리 집합이 완전히 똑같은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 집합과 이 Q의 진리 집합이 완전히 똑같은 집합이 되는 거고요. 둘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문제 조건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는 P가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은 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자, 3번 보죠. 자, 3번은 이제 보게 되면 지금 XY는 절대값 XY랑 같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일단 P이면은 Q이면은 P인 건 맞아요. 다시 말해서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면은 이제 XY도 양수고 XY다 절대값 씌워도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제 Q이면 P가 되느냐를 확인하면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P의 모든 원소를 Q가 가지고 있느냐는 걸 확인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절대값과 부등식이 많이 나오는 절대값과 부등식이 같이 포함된 명제는요. 보통 0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도 X는 0, Y는 0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P는 만족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P 안에는 X는 0, Y는 0이 있어요. 0을 집어넣고 나면 여기도 0, 여기도 0이 돼서 똑같죠. 그런데 이 Q의 진리집합 안에는 지금 X는 0, Y는 0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딱 보니까 P가 Q를 포함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P가 Q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P가 Q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우리 문제가 요구하는 P가 덩치가 더 큰 우리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4번 X가 1이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이 방향은 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더 이상 이제 그러면 해볼 필요가 없죠. P이면 Q에다가 만족한다는 얘기는 진리집합 P가 Q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문제는 P가 Q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5번 마찬가지. X랑 Y랑 똑같으면 X제곱 Y제곱은 당연히 똑같겠죠. 그러면 P면 Q에다가 만족하고 P가 Q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문제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죠? 문제 상황은 똑같죠? 자,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 자, P가 Q에 기반 필요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명제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다시 말해서 P면 Q이다가 있을 때 자, P면 Q이다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렇죠? Q이면 P이다만 성립한다. 요걸 이제 찾으면 우리가 되겠네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그랬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일단 1번은 X는 2가 Q고 X제곱은 4기 때문에 일단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성립하기 때문에 Q이면은 P이다는 맞아요. 그런데 P이면 Q이다. X의 제곱이 4라는 얘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고 얘는 2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 P가 Q 안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이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바로 나왔고요. 자,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2번. X도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1보다 크거나 같은 두 수를 더하면 2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요거는 되고요. 그 다음에 XY를 더해서 2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XY가 둘 다 1보다 크냐. 지금 이 안에는 X가 5가 있고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더하면은 어쨌든 2보다는 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5하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 5하고 마이너스 1은 P 안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Q이면 P인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Q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자, 3번. 자, XY가 같으면 여기에다가 양변에 Z를 곱하면은 성립합니다. 그렇죠?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일로 가려면 양변을 Z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올 때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었죠.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Z가 0이 아니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Z가 0일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3, Y가 1이고 곱해지는 Z가 0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전히 Q는 만족하죠. 3 곱하기 0도 0이고 1 곱하기 0도 0이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지금 X가 3이고 Y가 1인데 X가 3이고 Y가 1인 거는 이 안에는 없어요. 그죠? Q 안에는 없죠. 그죠? 이 안에는 없기 때문에 Q이면 P라는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이때는 P가 3번에서는 충분 조건이 되죠. 자, 4번. 자, X가 2고 Y가 3이면은 곱하면 6이 되는 건 맞죠? 네, 이 방향은 가능하고요. 그냥 곱해서 6이 나온다고 해서 X가 2고 Y가 3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 아주 직접적으로 1하고 6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4번도 마찬가지로 충분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동식이 둘 다 나왔고요. 그럼 X가 1보다 작다고 해서 2보다 반드시 작으냐? 그런가요? 그건 당연하죠. 1보다 작으면 2보다 작은 건 맞습니다. 그럼 2보다 작다고 해서 1보다 반드시 작냐?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 1.5 같은 거 있거든요. 1.5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번은 답이 아니게 되면서 이 문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번 유형은 필요충분 조건을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짚어볼게요.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P이면 Q이고 이건 뭐냐면은 이 명제가 참이란 얘기죠. 두 줄이 가 있잖아요.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라는 걸 기호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그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면 P하고 Q를 쓰고 양방향 화살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 그죠? 우리가 이랬을 때 PQ를 서로에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서로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된다. 그래서 PQ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면 이 P의 집합이 Q 안에도 포함되고 거꾸로 Q의 진리 집합이 P의 진리 집합 안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집합에서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두 집합이 같다라는 조건이 되겠죠. 두 진리 집합은 같다. 다시 말해서 진리 집합을 구해봤을 때 두 개가 똑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은 한 줄로 요약하면 왼쪽 문장과 오른쪽 문장이 똑같은 말이다. 논리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x는 0, y는 0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즉 다시 말해서 x가 0, y가 0이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는 뭐냐라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콤마를 해석하는 건데요. x는 0, y는 0 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x는 0 그리고 y도 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x도 0, y도 0이다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를 고르세요 라고 그랬는데, 기억은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이제 차이점이 있는 명제가 되겠죠. 자, 곱해서 0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하나는 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x는 0 또는 y는 0을 나타내죠. 기억은 확실하게 틀리죠.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얘는 AND니까 교집합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x가 0인 집합을 쭉 모아놓고 y가 0인 집합을 쭉 모아놨을 때 이 문제 조건은 x도 0, y도 0인 이 부분을 나타내지만, 기억은 x는 0 또는 y는 0이기 때문에 합집합을 나타내서 요구 영역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문제와는 다른 진리집합을 갖게 됩니다. 자, 디귿과 릴 한꺼번에 볼게요, 여러분들. 디귿과 릴. 자, 이거는 선생님 왜 한꺼번에 보냐면 사실 절대값이나 제곱이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실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0 이상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0을 포함하기 때문에 0 이상인 거죠. 그죠? 0이 만약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떤 실수도, 그 다음에 어떤 실수의 어떤 실수의 절대값이랑 어떤 실수의 제곱이랑 똑같이 양수의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0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절대값과 제곱은 모두 0 이상인 수가 되는 거죠. 그럼 니은과 리을 모두 다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 0 이상인 수 더하기 0 이상인 수가 0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둘 다 0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둘 다 0. 그래서 이 절대값 x도 0이고 절대값 y도 0이니까 이 말은 x, y가 모두 0이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제곱하면 0 이상이기 때문에 x 제곱도 0, y 제곱도 0이 되려면 얘도 어쩔 수 없이 x도 0, y도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조건과 니은과 리을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문제 푸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게
결과적으로 얘를 나타내는구나, 이게 얘를 나타내는구나는 명제 단원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면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 x는 0, y는 0이면은 얘는 참이 되죠. 하지만 이 안에는 x가 마이너스 1, y가 1 같은 서로 부호가 달라서 더했을 때 0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거랑 완전히 똑같은 진리집합을 갖는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조건 PQ에 대하여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즉 완전히 똑같은 얘기인 건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일단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양방향 화살표가 되면은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진리집합이 똑같아야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한쪽에는 있는데 한쪽에는 없는 걸 찾아내면 필요충분 조건이 바로 깨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자, x가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이면 더해서 절대값을 한 게 각각 절대값을 해서 더하는 거랑 당연히 똑같겠죠. 둘 다 양수일 때나 0일 때면. 하지만 이 안에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이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절대값 씌우면 2가 나와요. 그리고 각각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1 더하기 1로 바꿔서 이게 성립하죠.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인 건 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얘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데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하죠. 똑같지 않습니다. 집합이 틀리고요. 자, 2번 볼까요? 자, 2번도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시겠죠? 둘 다 0 이상이면은 곱하면 0 이상인 건 당연하겠지만 곱해서 0 이상이라 그래서 둘 다 0 이상인 건 아니에요. 아주 대표적으로 둘 다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3번. 자, 선생님이 절대값과 제곱은 어떤 실수의 절대값과 제곱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3번은 맞는 말이에요. 얘나 크기 관계가 똑같죠. 그렇죠? 네, 3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볼게요. 자, 4번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게 뭐냐면은요. 뭐만 아니면 되냐면 x가 0이 아니고 그리고 y가 0이 아니면 됩니다. 그렇죠? 둘 다 0만 아니면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이기 때문에 0 이상인 두 수를 더해서 0보다 크려면 둘 다 0인 경우만 빼면 돼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0이고 다른 하나가 0이 아니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을 다시 해석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해석은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외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걸 딱 보고 나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면은 좋겠다. 그 다음에 4번을 이제 Q를 보시게 되면요. Q는 더해서 0보다 크다 라고 그랬죠. 더해서 0보다 크다. 지금 현재 P는 X가 0이고 Y가 0이 아닌 경우, 그 둘 다 0이 아닌 경우만 빼고 P는 다 가지고 있어요. P는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 Q를 보시게 되면 자, 일단 이 P 안에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죠. 왜냐면 이거 제곱하면은 플러스 1 되고 이거 제곱하면 플러스 1 돼서 더하면 0보다 크거든요. 성립하지만 Q 안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필요충분 요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5번 볼게요. 자, 5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전에 위에서 봤던 얘기네요. X가 0이 아니고 그리고 y가 0만 아니면 된다. 그거 말고는 다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이 안에는 얘가 양수, 얘도 양수인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x가 1, y가 1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곱해서 더하면 0보다 큰 거는 맞고요. 하지만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0보다 작다가 성립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P가 Q가 Q에는 없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럼 당연히 두 녀석의 진리집합이 다르니까 필요충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의 접근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편한 유형이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진리집합 중에서 서로에게 없는 걸 찾는 이런 풀이 방법도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 보기가 뭐가 주어지냐에 따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이해하고 있는 방향,
누가 이해를 더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개인마다 이해하는 어떤 사고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접근법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명확하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얘가 무조건 맞아라는 마법과 같은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분히 문제풀이를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렇게도 진리집합으로서 없는 원소를 찾는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부동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여러분들 0 이상인수 0 이상인수를 곱했을 때 0 이상이 나오는 거 굉장히 직관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살표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유형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과 명제의 참거짓을 다루는 유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조건이 주어질 때 참거짓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어떤 유형이냐면요, 세 조건 A, P, Q, 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이런 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세 개가 주어지게 되면 P, Q, R 사이에서 어떠한 연결고리로 연결되는지, 즉 3단 논법을 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P가 Q가 쏜 화살에 맞아서 P가 나야지 필요 조건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보시면 돼요. 화살표를 맞는 게 필요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 말은 거꾸로 R이 화살을 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R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R이면 Q고 다시 Q이면 P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요약하게 되면 3단 논법에 의해서 R이면 Q이고 그 Q이면 P이다 라는 게 성립하는 거죠. 자, 이제 맞는 걸 찾아볼까요? P이면 Q이다. 요건 아니에요. Q이면 P인 거죠. 아니고요. 자, Q이면 R이다. 이것도 아니죠. R이면 Q인 거예요. Q이면 R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 없죠. 니은. 그 다음에 R이면 P다. 요건 3단 논법에 의해서 이렇게 간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정과 부정이 들어가 있는 복잡한 형태의 명제는 대우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럼 리을이랑 똑같은 뜻의 대우는 명제는 뭐가 되냐면 대우, 즉 얘하고 얘가 부정이 되면서 자리도 바뀌죠. 자, P가 Q가 아니다가 Q이다로 바뀌고 P가 아니다가 P이다로 바뀌면서 자리가 바뀌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리을의 보기는 결과적으로 Q이면 P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Q이면 P다는 여기서 우리가 참인 거를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세 조건 P, Q, 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자, 그럼 저 기억 부분을 딱 보게 되면 P가 충분한 애니까 P가 화살을 쏴서 Q를 맞춥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Q가 아니다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Q가 아니다가 필요 조건이니까 R한테 화살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조건은 P, Q, R 3개가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3개 이상의 조건이 주어질 땐 선생님이 3단 논법의 연결고리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연결고리는 Q가 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Q이다고 여기는 Q가 아니다기 때문에 이 녀석을 Q이다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에 대우를 생각합니다. 그럼 대우 명제는 뭐가 되냐면 Q가 아니다가 Q이다로 바뀌고 R이다가 R이 아니다로 바뀌고 자리가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따라서 우리가 P이면 Q이다, 그리고 그 Q이면 R이 아니다가 3단 논법으로 연결되면서 P이면 Q이고 R이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얘를 보면서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P이면은 R이 아니다. 예, P이면 R이 아니다. 3단 논법에 의해서 참이 되는 거죠. 자, Q이면 R이 아니다. Q이면 R이 아니다는 여기 지금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보게 되면 둘 다 부정이 되고 되게 더럽게 생겼죠. 그럼 이 녀석이 뭐를 생각하자? 대우를 생각하자. 이 녀석의 대우는 P이면 Q이다가 되겠죠. 여기에 있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4번. 4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형태가 위에는 3단, 우리가 정리해놓은 3단 논법 형태가 P이다와 R이 아니다죠. 근데 얘는 R이다와 P가 아니다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대우로 바꿔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P이면 R이 아니다랑 똑같은 뜻이 되는 거고요. P이면 R이 아니다, 즉 1번이랑 똑같은 보기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 자체는요, 이 문제 유형 자체가 갖는 약점이 있는데, 이게 설령 이 문제를 풀지 못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대우만 먼저 찾아보세요. 그럼 대우를 쭉 찾아보게 되면 사실 1번과 4번은 똑같은 보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답이 두 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1번과 4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죠. 물론 이 문제 유형의 난이도 자체가 이런 꼼수를 쓸 정도로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는 하지만 정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갑자기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난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그만큼 이 대우라는 능력, 이 대우가 갖는 능력은 명제에서는 아주 특별합니다. 자, 다시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 5번은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R이 아니다면 Q이다인데 저 녀석은 여기 있는 이 3단 명제의 3단 논법의 역에 해당하죠. 우리는 Q이다면 R이 아니다가 맞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녀석의 역이고 원래 명제가 참이라 그래서 그 녀석의 역인 명제가 참인 건 아니다 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역은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학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땐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거짓인 것은 이라고 물어보지 않고요. 사실은 거짓인 것도 맞는 말이에요. 수학에서 명제가 참이려면 항상 참이어야 돼요.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이면 거짓말입니다. 이번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그리고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개념에서 너무나 자주 봐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 쌤이 그냥 생략했어요. 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자, 그래서 딱 보고 나서 P가 화살을 쐈을 때 Q가 맞는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화살 맞는 애가 필요 조건이에요. 쏘는 애가 충분 조건이고요. 자, Q는 R이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얘는 딱 보게 되면 또 보니까 Q가 화살을 쏴서 R을 맞춘다는 얘기죠. 지금 보게 되면은 조건이 3개가 나왔고 Q가 그 녀석의 중간 고리를 충실하게 연결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얘는 P면 Q이다고 그 Q이면 R이다가 성립하는 3단 논법을 찾을 수 있고요. 이렇게 명제로 표현된 걸 진리집합 사이에서 보게 되면 이 P면 Q이다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그 Q가 다시 집합 R 안에 이렇게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거 자체가 워낙에 쉬운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아도 알 수 있으면 그리지 않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자,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1번 P와 Q의 합집합 안에 R이 들어간다. 자, P와 Q의 합집합은 합집합 해봤자 Q거든요. 그리고 그 Q 안에 R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2번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P와 Q의 교집합, P와 Q의 교집합은 그냥 P죠. 그게 R 안에 포함된다. 이건 맞죠? 이 빨간색이 지금 R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3번 녹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Q와 R의 교집합, Q와 R의 교집합은 그냥 Q죠. 그죠? 그게 P 안에 들어간다. 녹색이 지금 P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너무 너저분하니까 옆에다가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P, Q, R. 물론 여러분들이 집합을 많이 연습을 하고 나면 얘를 딱 봤을 때 이게 어차피 P가 Q 안에 들어가니까 Q구나. 그 말은 R이 Q 안에 들어가는 게 틀린 말이구나 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든 다시 4번으로 돌아가서 R에서 Q를 빼면 P와 똑같다. R에서 Q를 빼게 되면 이러한 이 핑크색 도넛 모양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P랑 똑같다라는 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틀린 말이 되겠고요. 자, 5번 봅시다. P와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인데요. 자, 요거를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되는데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조금 고급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 물론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림 그리는 건 선생님이 일단은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 조금 고급지게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집합 연상관계에 의해서 그 집합의 양변에 이 왼쪽과 오른쪽에 여집합을 붙이게 되면 포함 관계는 서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거는 똑같은 동치명 필요충분 조건이다. 필요충분 조건 선생님이 기호로 써서 나타낸 거죠.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똑같은 문장이다라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우리 기호 이제 배웠으니까 쓸게요. 자, 그래서 이 5번에 왼쪽과 오른쪽에 통째로 중요한 건 좌변과 우변에 통째로 C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P의 합집합, Q의 여집합이 원래 좌변이었는데 이게 여집합이 되고요. 자, 우변은 R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고요. 포함 관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5번이랑 똑같은 문제고요.
자, 그럼 여기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의 여집합, 교집합 Q로 바뀌게 되고요. 포함된다. 얘는 그냥 R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요, 여러분들이 집합을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집합, 교집합에다가 어떤 집합의 여집합을 하게 되면 Q집합 빼기 P집합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죠. 왜냐면 Q에서 P를 빼면 이 부분인데 이 안에 지금 R 전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 상태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플한 형태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집합의 연산 테크닉이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풀 수 있었을 때 이 집합이 여기도 더럽게 생겼고 여기도 더럽게 생겼는데 둘 다 여집합을 하게 되면 좀 더 간단하게 질 것 같아. 근데 여집합을 하면 포함 관계가 좌우가 뒤집히지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은 훨씬 더 집합을 매끄럽게 풀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5번은 틀린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거는 뭐 보기 문제보다 훨씬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말은 Q가 쏜 화살에 P가 맞는다는 얘기고 진리 집합에서는 Q가 P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뭐 집합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굳이 우리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겠네요. 자, Q가 P 안에 들어가게 되면 P하고 Q의 교집합은 당연히 포함되는 애가 나와야 되겠죠. Q가 나와야 되고요. P하고 Q의 합집합은 당연히 포함하는 애 P가 나와야 됩니다. 틀린 건데 왜 동그라미 쳤지? X, X. 선생님이 지금 바로 집합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생략을 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직 선행 과정에 있고 집합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집합은 항상 그림 그리는 거다라는 거. 자, 3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내용이 있죠. 지금쯤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것도 열심히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아니라 얘는 차집합의 또 다른 표현이었지. 여집합이 붙지 않은 녀석에다가 여집합이 붙은 녀석을 빼는 거였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집합의 차집합은 항상 문제에서 이렇게 쉽게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꽈요. 자, 어쨌든 P에서 Q를 빼게 되면 이 부분이 남아있죠. 그쵸? 그래서 공집합은 아닙니다. 틀린 말이 되겠고요. 자, 4번 봅시다. 이 4번도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왼쪽, 오른쪽에 둘 다 여집합을 다 붙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4번은 P의 여집합, 요거는 뒤집히고요. 여기는 Q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Q에서 P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왜냐면 Q가 P 안에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P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렇게요. 자, 5번 마찬가지. 5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항상 우리가 집합식이 바로 연산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다른 변형 공식을 이용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차집합을 바꿀 때는 빼지는 집합, 교집합, 빼는 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선생님 말씀을 드렸죠. 요렇게요. 그 다음에 더럽게 생겼네.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전체에다가 여집합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요렇게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 PQ가 되고 얘는 뒤집히게 되죠. 이게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됩니다. 물론 P가 Q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걸 다 더한다 그래서 이게 전체 집합인 건 아니죠. 전체 집합은 이 바깥에 있거든요. 요렇게요. 그래서 어쨌든 5번은 틀린 말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벤 다이어그램이 주어질 때 조건의 관계를 찾는 유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뭐 샬라샬라 다 주어진 건 옆에 그림에 다 나와 있죠. 자,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과 같을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죠. 보기는 지금 명제로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벤 다이어그램이니까 우리가 이 보기를 진리집합으로 바꿔서 포함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R이 쏜 화살에 Q가 만든다는 얘기고, 이 말은 R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게 되면 R이 Q 안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니은 P는 R이 아니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그랬어요. 지금 얘를 보게 되면 그럼 P가 쏜 화살이 R이 아니다에 맞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얘를요 이렇게 생각을 근데 얘는 뭐 그 상태로 바로 한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대우를 취하려고 그랬는데 굳이 대우를 취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럼 얘는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R이 아니다의 진리집합이니까 R의 여집합에도 포함된다. 그럼 R의 여집합을 먼저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R의 여집합은 R의 바깥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핑크색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핑크색 안에 P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둘 다 아니다가 들어가 있는 지저분한 형태죠. 딱 보니까 여러분들 얘는 대우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시죠. 일단 써보겠습니다. P가 아니다가 Q가 아니다의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P가 아니다가 Q가 아니다가 쏜 화살에 맞는다는 얘기죠. 그애는 더럽게 생겼으니까 대우를 취하게 되면 항상 명제는 더럽게 생긴 게 더러우면 대우를 취하자. 자, P가 아니다가 P이다로 바뀌고 Q가 아니다가 Q이다로 바뀌면서 자리가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는 진리집합이 P집합이 Q 안에 포함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P집합이 Q집합 안에 포함되지 않는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얘가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똑같은 말이죠. 다 나와 있고요.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얘기는 P가 쏜 화살에 R이 맞는다는 얘기고 집합 P가 집합 R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P가 R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R이 P 안에 들어가 있어요.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집합 P는, 자, 이제 바로 집합으로 바꾸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R이 아니다의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얘가 더 덩치가 큰 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충분 조건이 포함되는 집합, 필요 조건이 포함하는 집합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R의 여집합은 여기 바깥쪽 전체거든요. U에서 R이 아닌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 녹색 부분이 P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못 들어가죠. P 안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집합 Q가 P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집합 Q가 P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뭐 답은 나왔죠. 근데 확인은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학습하는 과정이니까요. 자, P가 아니다는 Q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집합.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얘기는 진리 집합이 똑같은 집합이다. 다시 말해서 P의 여집합과 집합 Q가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P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이고 Q집합은 이 안에 있는 애죠. 겹치는 부분 하나 없이 완전히 다른 애죠. 자, 그 다음 요거 그대로 대우를 생긴 게 지금 그죠? 더럽죠? 그죠? 대우를 쓰게 되면 P가 아니다가 P이다로 바뀌고 R이 아니다가 R이다로 바뀌면서 자리가 바뀝니다. 집합 사이에서는 그럼 P가 R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P가 R 안에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죠. 틀린 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유형은 충분, 필요 충분이 주어질 때 상수 구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식 문제. 모든 단원에서 부동식이 활용될 때는 기본적으로 수직선이 활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x가 a 이상이다는 x가 마이너스 5 이상 7 이하의 필요 조건이다 라는 얘기는 이 범위가 이 안에 쏙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 자, 지금 마이너스 5 이상 자, 7 이하고요. 자, 요 범위가 x가 a 이상이니까 여기에 a가 있으면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쏙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으면서 둘이 똑같아도 포함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기가 이제 기억의 해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얘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됐어요. 지금 니은을 그래도 따로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보게 되면 마이너스 5 하고 7 사이에 이 녀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저 녀석은 생김새가 b 이상 4 이하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보시면 b는 마이너스 5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서 같아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상태로 좀 끝나게 되죠. 다 구했네요. 자, 그럼 a의 최대값은 a는 마이너스 5 이하인데, 그렇죠? 그럼 a의 최대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최소값은 b는 마이너스 5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더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네, 우리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세 조건이 3개가 있네. 각각 이제 P는 완벽한 부등식, Q는 불완전하고, 자, R도 미지수가 있는 집합이 되겠네요. 자, Q는 R이 위한 필요 조건이고, 여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 말은 Q 안에 P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Q는 P에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Q가 A 이상이니까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P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P가 요 안에 쏙 들어가려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 요렇게요. 여기가 P, 여기가 Q. 그럼 이런 형태가 되려면 A는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있으면서 같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A의 범위가 아주 쉽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해석해 보게 되면 R이 P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자, R이 지금 B 이상 0 이하가 되겠죠. 그럼 B 이상 색칠하고요, 0 이하 색칠하고, 여기가 R입니다. 근데 이게요, P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P도 지금 생김새가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2 미만,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 B의 위치만 결정하면 되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이랑 똑같아도 우리가 R이 P 안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딱 봤을 때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이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여기서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정식으로 주어진 필요충분 조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기본적인 접근법만 봅시다. 자, 해를 구해서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주어진 조건이 복잡할 때는 뭐를 생각하자? 대우를 생각하자. 뭐 복잡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자주 들어가면은 대우를 생각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다, x 마이너스 3은 0이 아니다가 이 녀석의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맞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필요 조건을 오른쪽에다가 쓰는데 쓰다 보니까 왼쪽에 썼네요. 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 대우를 치자면은요, 대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뭐 자리를 바꾸고 부정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자리를 바꿔도 되고 이 화살표의 방향만 바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우를 취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양옆에 우리가 진리집합에서 봤을 때, 그렇죠, 양옆에 여집합을 취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대우를 취하게 되면 이게 부정이 되면서 x-3은 0이고가 되고요. 이 화살표가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요. 얘가 다시 부정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명제를 쓸 때는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요, 이게 또 조금 좋은 표현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풀이 과정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그 답을 이렇게 쓰는 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거 틀리다고 하면은 안 돼요. 틀린 거는 아닌데 썩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는 있어요. 쓰기 서술형 같은 걸 쓸 때는요. 하지만 우리가 풀이 과정 내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 맨 마지막에 결론만 예쁘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굳이 안 고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도, 대우를 쓸 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실수한 거는 아니고요. 자,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요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진리집합 안에는 x가 3이 있고요. 그렇죠? 그 3이 이 안에, 이 해집합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얘가 뭐를 3으로 갖는다? 아, 3을 해로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포함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저기다 3을 집어넣게 되면 3의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3a는 얼마가 되냐면 요거 계산하는 게 마이너스 3이고 넘어가면 3이 되면서 a는 1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얘도 조금 그렇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요. 자, P는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0이 아니다고요. 충분 조건이니까 얘가 화살을 써줘. 이게 2x 플러스 a는 0이 아니다. 자, 아니다가 있는 못생긴 명제니까요. 대우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조건이 부정이 되죠. 0이 아니다가 0이다로 바뀌고요. 대우를 취하면 화살표 방향이 바뀝니다. 예,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각각의 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에서 여기서 해는 뭐가 나오냐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해를 구해보게 되면은 인수분해를 예쁘게 해야 되겠네. 2하고 2를 주고 3하고 1을 주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2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가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은 0. 선생님은 일반적인 수준의 풀이 과정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다 하는데, 이게 바로 되시는 분은 그냥 바로 답 얻어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x가 여기서 근이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여기서 근이 2분의 3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얘가 이 안에 존재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얘랑 똑같을 때도 있고 얘가 얘랑 똑같을 때도 있겠죠.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모든 a를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a는 자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똑같을 땐 1이 되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2분의 3이랑 똑같을 땐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합을 구하라 그랬네요.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